자, 여러분, 방금 전 오후 4시를 시점으로 해서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이 엠바고 해제와 동시에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발빠르게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요 편 말고도요, 앞으로 3편의 영상물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물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아주 발빠르게 분석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감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반 세율, 그러니까 1주택자 혹은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이 일반적인 종부세율은 뭐 약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낮아지게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부세의 부과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주택자 혹은 이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저 왼쪽 세율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혹은 비조정이라 그래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저 오른쪽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과 이 다주택 세율을 확실하게 차별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건 1주택자건 확 차별하지 않고 그냥 가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오른쪽 저 빨간 색깔의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울 두 채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두 채 아파트의 과표가 6억에서 12억 원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종부세율이 1.2가 아니라 2.2%가 적용이 됐습니다. 왜요? 2주택자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1주택이건 2주택이건 차별하지 않고 그냥 1.0%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저 구간에서 1.2에서 1.0으로 세율이 약간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반면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2.2%로 종부세를 내던 것을 1.0%로 반토막 이하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자,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약간 주는 정도지만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저 윗구간입니다. 자, 12억 원에서 25억 원 과표라고 하면은 이건 강남 두 채도 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동안에 이 강남 두 채 12에서 25억 원이 종부세율을 얼마나 물렸냐면요, 바로 3.6% 종부세율을 물렸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는 1.3%로 낮아지게 됩니다. 3.6%가 1.3%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율은 1.6에서 1.3으로 약간 낮아지는 정도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감세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죠. 그리고 좀 다소 비정상적으로 강화됐던 이 보유세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뭐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평가도 있을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 원칙의 훼손, 다주택자에 대한 원칙을 훼손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부자 감세 아니냐, 저 강남 두 채를 왜 3분의 1 토막을 내주느냐라는 비판도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전문가들한테 좀 설명을 들어봤더니요, 요번 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그런 거였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개편의 일환으로 아마 이번 개편이 기획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이 한 채건 두 채건 이런 거 보지 않거든요. 그냥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종부세도 다주택과 1주택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단일세율로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응은요, 이 주택을 주택 수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저 맨 밑에 줄입니다. 조그만 글씨로 있는 건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이 법인에 대한 이 주택 소유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종부세를 굉장히 무겁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만약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일반은 3%, 그리고 다주택이라 그러면 무려 6% 종부세율을 매겼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도 다주택, 1주택 차별하지 않고 그냥 2.7%로 단일세율로 좀 낮게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더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종부세의 기본 공제가 상향이 됩니다.
자, 현재는 종부세 공제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6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11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해줍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자 9억 원까지 해주다가 이게 작년에 11억 원으로 2억 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부세는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6억 원이 아니라 무려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1세대 1주택자라 그러면 현행처럼 11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1억 원 공제액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면요, 지금 1인당 6억 원이 되는 게 9억 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종부세율 단일세율하고 맞물려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그야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정도 올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골격을 보면요,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세폭보다도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세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다주택자 종부세가 세기 때문에 뭐 감세폭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1인당 9억 원 공제를 하게 되면요, 이게 집이 뭐 한 채건 여러 채건 1인당 9억 원씩 해주니까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9 플러스 9억, 그래서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종부세 일반 공제 상향과 관련해서는요,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시 한번 좀 헷갈리게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공제가 있죠. 그런데 저 공제는 잘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는요,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거기다가 저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으니까 12억 원으로 공제액이 더 크죠. 하지만 저 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연료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는 과연 단독 명의로 해야 될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요. 물론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셈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9 플러스 9, 18억 원이 되고 그 대신에 세액공제를 못 받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가량 공제를 받고 반면에 세액공제를 받는,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구체적인 경우에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액수로만 보면요, 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9 플러스 9, 18억 원이기 때문에 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보다 무려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를 가진 분들이 종부세에서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올해 12월에 적용되는 종부세는요, 그대로 가고요.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있죠. 바로 기본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1억 원이 아니라 플러스 3억을 해서 14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죠. 바로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새로운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부 세율도 당연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그 1주택과 다주택을 차별하는 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정부 발표안입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이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이 내용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 통과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은 상당히 감안돼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종부세에 관련돼서 이 해당된 사람들은 종부세를 매년 내지 않고 아예 나중으로 미뤄지는 그런 유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바로 이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요건은 있고요. 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넘고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한 분들에 대해서 아예 종부세를 미뤄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집을 팔거나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한마디로 그 집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그 집에 대한 종부세는 계속 연기해주는
그런 납부 유예 제도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 법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이 종부세 관련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계속 연속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즉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지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